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오늘, 그러니까 나흘째 폐막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에서요, 마지막 회의일 녹화 방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특징이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 대회가 끝난 이후에 녹화 방송을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였죠. 김정은의 감투, 그러니까 직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부분하고 북한의 그 다음 권력 그 지도 체제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었는데 NHK가 오늘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조선노동당 대회 조선중앙TV에서 녹화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회의 녹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이번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은 했지만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사유문화회관 안으로 들어와서 취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고요.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녹화 방송을 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NHK 방송 내용을 보면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새로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뽑혀서 모두 5명이 이렇게 상무위원회에 올랐다. 그러니까 빅5 안에 박봉주와 최룡해가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흘 내내 이제 양복을 입고 노동당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이 나흘째인데 조선노동당 대회에 이렇게 폐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주석,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이 총비서,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당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김일성이 썼던 안경과 비슷한 사각 뿔테 안경을 쓰고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NHK가 북한 당국의 외신의 당대회 취재를 허용한 장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났고 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김정은이 당위원장 취임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 제1위원장의 조부죠. 김일성 주석을 뒤따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보이려는 포석이다. NHK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NHK뿐만 아니라 교도통신도요.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늘 노동당 대회에서 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 세력에 누가 편입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뽑혔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조선노동당 대회의 마지막 날 모습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내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마지막 회의 녹화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거 보고 계신데요. 네. NHK에서는 김정은이 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인데 이 당 중앙위원회 시스템은 지난 1966년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직책을 지금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 따라서 신설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부활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원장이 생겼다는 것은 곧 부위원장도 생겼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새로 신설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NHK가 이번에 당위원장에 취임한 것을 조부인 김일성 주석을 뒤따르는 형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노동당은 위원장 제도로 66년까지 쭉 이어오다가 그때 이제 당 제2차 대표자실을 열어서 여기서 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비서제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한 50여 년간 이어오던 그런 총비서제를 이제 완전히 폐지하고 김일성의 위원장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 할아버지 김일성의 외모도 상당히 따라하는 모습을 저희가 여러 번 봤는데 직책까지 이제 따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권력 이동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한 관심사였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빅5에 박봉주 총리랑 최용의 당 비서가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야말로 노동당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원래 위원이 5명이 정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최영민 총리가 물러나면서 상무위원회에서 빠졌고 또 한때 최영애가 총정치국장 때 들어갔다가 또 빠져서 김영남, 김정은, 황병서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이번에 박봉주 내각 총리, 그다음엔 최용의 비서가 들어갔는데 최용의 비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이제 단지 근로단체 비서라는 그런 자리에서 좀 더 격상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그리고 최용에는 역시 빨치산 2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주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 보니 이번에 다시 발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더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이번에 세대 교체가 대폭될 것이다, 전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대폭 교체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어서 정치국 위원 19명, 정치국 후보위원 9명도 선출됐는데 그 명단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세대인 김영남이 물러나지 않았고 정치국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국원 명단에 과연 김기남이나 선전비서 김기남이나 또는 교육비서 겸 최고인민회 의장인 최태복이나 이런 그 7, 80대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밀어내고 조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는지 정치국원 명단이 나타나 봐야 이제 세대 교체 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뭐 외신 기자들이 이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김정은이 넥타이 맨 것만 신선했고 뭐 진전된 내용 나온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직 그 결산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우선 당의 최고 수위, 즉 1비서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즉 자기 할아버지 롤모델인 할아버지 김일성의 시스템으로 최고 수위에 올랐다는 점이 우선 당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것도 당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경제 노선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았느냐 하는데 경제발전계획, 경제 5개년 전략이라고 내놨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경제를 말했는데 이제 계획이라는 말을 빼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말한 것은 뭔가 김정은이 장마당 경제를 인정하고 북한 경제를 계획경제가 아닌 좀 시장사회주의 쪽으로 폭을 좀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 이런 의지에서 그런 것은 성과라면 성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